자,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점이 있고 간격은 각각 1씩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렇게나 2개의 점을 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문제 풀 때 뭐뭐 할 때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때 부분을 동그라미 치고 뭐 할 때인지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게 바로 현재 문제의 표본 공간이라고. 근데 이 문제는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때가 아니라 그냥 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말이 택할 때라고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맥상 잘 읽어보고 때라는 말이 없어도 이것이 현재 표본 공간 S를 알려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표본 공간은 뭐냐? 서로 다른 12개의 점 중에서 아무렇게나 2개를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표본 공간이고 따라서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경우의 사건의 경우의 수는 12C이다라는 것도 일단 구해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리수란 말은 루트가 들어가 있는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점 2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거는 제일 가까운 2점 선택한 이런 거죠. 하면 선분의 길이가 1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유리수가 되는 거죠, 길이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선분의 길이가 또 2라는 역시 깔끔한 유리수가 나옵니다. 또는 뭐 하나, 둘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제 길이가 3인 것도 있고 역시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 또 유리수가 있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리수가 되는 것도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이리저리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택하면은 가장 작은 유리수 루트 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 3도 있습니다. 이렇게죠. 루트 3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보자. 더 길게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제 루트 10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점점 길이를 늘려가는 중입니다. 또는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렇게 2개 선택하면은 이렇게 2개 선택하고 이렇게 2개 선택하면은 또 대각선 길이가 2루트 2가 되기도 하고 이것도 무리수죠. 그 다음에 제일 멀게 이렇게 2개 선택하면은 루트 9 플러스 4니까 루트 13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상황에서 보라색을 구하는 게 훨씬 쉬울 텐데 녹색, 바로 무리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은 길이가 유리수가 되는 사건이 있고 2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유리수를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길이가 무리수가 되는 케이스를 세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건 A를 두고 사건 A의 확률을 구할 때 둘 중에서 무엇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으로 두는 게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쉬운 이 유리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두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길이가 무리수가 되는 사건은 바로 이게 정반대니까 이 사건은 A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사건 A를 2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유리수가 되는 사건 A로 두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은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말고 A의 확률을 구해서 그냥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 되겠다. 자, 이것은 우리 교과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아마 교과서 46페이지일 것 같은데 A의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A의 확률만큼 빼주면 되죠. 지금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할 때에는 항상 서로 반대가 되는 두 사건을 파악을 하고 뭐가 더 쉬운지 그리고 쉬운 녀석을 사건 A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A가 아니라 바로 얘일 때는 그냥 여사건의 확률 방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쉬운 거를 구해서 이래서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실제로 요 식에다가 이 A의 확률만 구해서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요거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2점을 선택을 해서 그 길이가 유리수가 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리수가 되는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나 아까 그래서 관찰을 했던 건데 바로 보라색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뭐냐 하니까 다 대각선이 아니라 보라색은 대각선이 아니라 어떻게 X축에 평행하게 두 점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Y축에 평행하게 세로로 두 점을 선택하거나 했을 때만 유리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대각선이 아니라 X축이나 Y축에 평행하도록 두 점을 선택할 확률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확률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하죠. 그래서 분자 분모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NS가 그냥 12C라고 구해놨었으니까 우리는 분자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축에 평행하게 두 점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크게는 가로축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축에 있는 요런 거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있고 여기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3C가 되죠. 아니면은 세로선이 있습니다. 세로선에는 점이 지금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이 경우의 수는 4C3이죠.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전체 12C2분의 자 가로축 먼저 한번 봅시다. 이 가로축 하나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 수는 3C인데 문제는 그러한 가로선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3C 곱하기 4고 마찬가지로 세로선에서 이렇게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일단 세로선 개수가 3개 에다가 각각의 세로선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C3이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럼 다 끝났습니다. 계산만 하면 이제 4C2죠. 4C이면은 6이죠. 66분의 30이 됩니다. 뭐가? 유리수가 될 확률이.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전체 답 기억에다가 대입만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 마이너스 선분 길이가 유리수가 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건데 그게 66분의 30이었으니까 계산하면은 66분의 36이 되고 약분하면은 6으로 약분하면 되겠죠. 11분의 6이 답이 되겠습니다. 크게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가 더 쉬운 사건인지 파악을 해서 여 사건의 확률을 쓸 생각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유리수가 되려면은 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많이 관찰해 보세요. 많이 관찰해 보고 패턴을 파악해 보건데 대각선이 아니라 X축이나 Y축에 평행하게 두 점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요 두 개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표가 나와 있고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여부에 따른 가구수 조사표입니다. 너무 친절하게도 사건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이 A냐 B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설치했냐 미설치했냐 두 개가 나와 있어서 문제를 파악하기가 쉽죠. 일단 표가 나와 있다는 자체가 문제는 쉽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때를 찾으세요. 뭐뭐 할 때인지.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 파란색 밑줄 그은 것을 보고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을 묻는 문제구나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파란 말을 잘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한지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하냐 문맥상 설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표본 공간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표본 공간이 아니라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 안에서만 생각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표본 공간의 두 글자로 조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현재 딱 내가 봐야 될 부분은 요 안이 답니다. 설치한 요 안에서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죠. 복습을 좀 해보면
교과서 54페이지에 있고, 조건부 확률이란 어떤 사건, 단순히 어떤 사건의 확률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죠. 뜻을 설명을 하면은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이제 B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분의 A와 B의 곱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거나, 아니면은 경우의 수 대신에 확률을 써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1번을 쓰든 2번을 쓰든 문제에 따라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가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로 다 나와 있으니까 요 1번식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확률은 확률인데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일 때 그 가구가 A 지역인 가구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니까 이러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만 적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이 식에 따라서 이 식은 설치한 가구 수 분의 A 지역에 설치한 가구 수로 구하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설치한 가구의 총 가구 수는 280이고, 그 다음에 설치한 가구 중에서 A 지역에 설치된 것은 74니까 280분의 74가 답이고, 약분을 한 번만 하면은 140분의 37이 되겠죠. 하고 이제 37이 더 혹시 약분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수를 좀 50 미만의 소수, 50 미만의 소수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약분을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2, 3, 5, 7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좀 소수죠. 13, 17, 19, 23, 29, 31, 37, 39는 아니고 41, 43, 그 다음에 47 뭐 이런 것들이 소수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6번까지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7번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